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반등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예,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우선 전쟁 리스크 완화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말. 결국은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면요. 예, 정말 한마디만 하실 줄 네. 몰랐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최근에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빠졌었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시장의 리스크 속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좀 강해지는 상황이었고요.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강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머징 마켓 그리고 그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성장주의 영향력이 뛰어난 국가의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게 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 코스닥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 어느 증시가 반등폭이 좀 셀 것이냐라고 예. 한다면 반대로 코스닥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중심에 그리고 성장주 중심에 국내 시장의 반등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장 후반에 조금 더 힘을 냈었던 게 2차전지 네, 배터리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네. 양봉 전환하면서 마감한 종목들이 그렇죠. 대다수였고요.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 제목이 참 이제 아프긴 한데 외국인 기관 2차 전지에 다 물렸다. 평단가가 얼마길래 하는 내용입니다. 60거래일 기준 수급 주체별 평단가 나와 있는데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 개인 모두 100만 원 이상대에서 평단이 형성돼 있는데 80만 원대 현재가. 에코프로 BM도 30만 원 중반대에서 다 샀는데 25만 원대. 금양은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한데 LNF는 지금 격차가 좀 나죠. 외국인 22만 원, 기관 23만 원, 개인 24만 원, 현재 16만 원. 다음 보겠습니다. 이 반등세가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꽤 강한 반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 리튬 테마주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MSCI 지수 편입이 유력하다는 분석 속에서 금양과 포스코 DX가 꼽히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서호주 리튬 프로젝트 지분 30%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리튬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 어제와 오늘 리튬 관련된 이슈가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 혹은 탄산 리튬 가격 변동이 크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 예. 어차피 이제 저점 부근에서 계속 이제 하락폭을 확대시키지는 않는 구간이지만은 그래도 예. 추세 자체는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뭔가 펀더멘탈을 의지한 주가의 반등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 셀 기업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BM의 실적 이벤트가 마무리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3분기 이후에 4분기 혹은 향후에 주가의 반전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펀더멘탈상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 낙폭 과대주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주가의 상승 혹은 뭐 MSCI 편입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3분기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전동공구양 부진 그리고 유럽향 EV 쪽의 물량이 생각보다 덜 나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양극재 판가가 아쉬웠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요인이 크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의 반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던가 아니면은 유럽 쪽에 물량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유럽의 전기차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이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수요가 좋으면 됩니다. 예. 근데 수요가 좋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유럽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배터리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배터리의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양극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는 조금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양극재 ASP의 반등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것은 리튬 가격의 반등이 나타나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리튬 가격의 반등은 언제 나타날 것이냐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방 산업의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도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리튬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계속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리튬 정제업체들의 마진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공급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리튬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시점을 지금 증권사들마다 좀 엇갈리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내년 1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향 안정화 1분기. 이후 반등 예. 시점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의 단기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에 따른 반전이라고 한다면은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물량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외 수요의 큰 변화 없이도 재고와 그리고 리튬 공급량에 대한 조절과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내년 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4분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리스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의 어닝 모멘텀이 좀 발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2월 중순 이때는 좀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중순에 본격적인 반등 이전에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한다면,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괜찮아 보이세요? 사실 업황이 퓨어하게 좋다라고 한다면은 예.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타픽으로 일단 트레이딩 가능 종목으로 보셨고, 그 배터리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네. 진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 혹은 어떤 사인이 나왔을 때 진입이 가장 좋아 보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리튬과 반등이 제일 중요하겠죠.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그렇죠. 확인하고 들어가자 말씀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지금 앞서서 이제 평단가를 봤는데 네. 대부분 다 손실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투자 전략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물량을 좀 조절해 나가면서 다음 신규 진입을 노려보는 게 나을까요? 네, 사실 뭐 이거는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타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점이 예. 나올 때마다 평단가를 낮추자 이런 투자 의견을 투자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드리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아, 예. 내가 손실폭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물타기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대외적인 차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점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가지 이슈들이 반전하는 타이밍 이것을 노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세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내가 기계적으로 물타기를 한다 이것은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자재가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재고 축소에 따른 출하량 증가 그리고 ASP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월별 통관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지역별 양극재의 ASP 가격이 다 확인이 됩니다. 예. 내가 직접 통계청에서 살펴보지 않더라도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반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관종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하셨죠? 네. 그 종목 넣어놓고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체크를 해볼까요? 방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정상 서울 에이덱스, 아덱스, 박람회인데 네. 그 방산 관련 박람회입니다. 우주항공 포함이고요. 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 추이는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크게 이제 수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좀 더 풀어주면 이게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잡힐 텐데 지금 네. 은행 그 보조 지원금인가요? 그 정책 때문에 쪼개기 물량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 높아진 K방산 위상 속에서 개최되고 있는 이 박람회, 일단 오늘 이게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격화로 인해서 전쟁은 빨리 끝나야겠지만 일단 전쟁에 대한 우려감 혹은 방위에 대한 중요성 부과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 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그 월가를 중심으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네, 결국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었던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가 네. 중동까지 이제 불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 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뭐 몇몇 지역의 리스크 요인도 불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항상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방심해서 시작된다라고 했듯이 결국은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 국방 방위비의 증가 흐름은 글로벌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전반적인 글로벌 방산 수주 쪽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가 어딘가를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만큼 또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러시아 전쟁 덕분에 그렇죠. 수주가 우리나라 쪽으로 더 많이 몰리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 가성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장비, 실제 시험을 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방, 방산 관련주들이 작년도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이러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의 주가는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난 2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기업들마다 엇갈리지만은 사실은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굉장한 실적을 보일 만한 기업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실적이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방산주들의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수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수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 말부터 뭐 폴란드 2차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군불만 떼었지만은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연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폴란드 내부적으로도 조금은 지연된 이러한 모습들에 따라 2차라든지 3차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잠잠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이제 중동발 리스크 자체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당장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지금 무기를 사온다? 그럴 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주 속도에 대한 이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하락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결국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해외 쪽에서 수주를 할 수 있는 무기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항상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지원 한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사실 이제 지금 거의 그 금액에 다 차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수주 모멘텀이 지금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쟁 이슈가 나올 때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쪽은 수급 트레이딩 관점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빅텍 같은 기업들이고, 잘 보시면 우리나라 4대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 한화 등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한 발 조금 떨어져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뭐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확실한 포인트는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심 권역에 넣어 두시고 수주 소식이 나올 때 조금 더 본격적인 매집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현재 시점에서는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LIG. 이제 중동 쪽에 수주 퍼포먼스를 지난 작년도 이제 초에 UAE 쪽에 2조 원 가까운 정밀 타격 무기에 대한 수주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괜찮다라는 의견. 네. 일단 탑픽으로 넥스원 찍고 나머지는 좀 관망 의견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기업들 전체적인 실적 흐름 자체는 무기를 실제적으로 싣고 나가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 수주적인 측면에서 지금 또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조금 더 현재 시점에서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어서 자, 중국 관련 기업들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일정상 보면 오늘은 중국 1대1로 정상 포럼 있고요. 내일은 중국의 산업지표 발표 일정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관련해서 볼만한 부분은 매해 11월 11일 중국 광굴제. 예,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그런지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도 살아나는 분위기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마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안에서도 중국 관련 게임주들의 급등세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어제였네요. 이제 중국이 MLF 금리를 이제 동결을 하면서 예상에 못 미쳤죠? 그런데 이제 뭐 미중 금리 차를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너무 중국의 금리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굉장한 단기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긴 연휴가 있었지만은 예상보다 아쉬운 소비와 그리고 여행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좀 반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돈을 쓰는 쪽이 아니라 절약 경제로 바뀌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주들의 오늘 뭐 반등이 일부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크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인의 단체 관광 입국 쪽에서 조금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중국의 소비 경기 부진 속에서도 견고한 브랜드력을 보유한 기업이나 그것과 무관하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소비가 크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본질적인 부분을 좀 여쭈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극적인 중국의 소비 경제 반등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만한 기업은? 네, 아까 몇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지만은 중국 내에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력을 보유하고 있는 FNF 그리고 중국과 무관하게 실적이 좋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